천도라 쓰고 개발 강도라 읽는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화와 민주화는 한 배 자식이었나? 인류는 모든 사람과 집단에게 정해진 자리가 있는 하나의 신체와 같은 구조를 상상했습니다. 꼭 조선조 성리학의 유기적 관계 같죠? 국가와 국민은 전혀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국민과 정부의 유기적 영적 통일이 존재할 것이다. 대속자는 꼭대기에 홀로 서 있고, 소련은 기독교가 그건데 유교하고 비슷해요. 왕하고. 중간계급들은 다른 모든 이들의 무게 깔려 밑바닥에 짓눌릴 것이다. 일반적인 말로 하면 중간계급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올라가고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있다. 중간계급을 밑바닥에 놓은 것은 불평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사회적 이동은 애초부터 배제되었다. 일린이 파시즘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은 따라서 과두제, 즉 2010년대 러시아와 같은 부유한 소수의 지배를 허용하고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부유한 소수가 곧 공산당하고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소수, 뒤집으면 공산당, 공산당, 부유한 소수. 국가의 존재 목적이 대속자와 그 친구들의 부를 보존하는 것이라면 법치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들 돈 벌어주기 위해서 법이 막 휘어진다면은 지킬 법이 없죠. 그냥 노골적으로 푸틴만세 하는 게 법이지, 적혀진 법조문이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조선시대에서는 노론이 법이지, 법조문이 어딨어.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법치가 없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향상이 없으면 미래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현실성을 잃습니다. 허약한 국가정책은 그리하여 지도자와 국민들의 신비스러운 연계로 제시됩니다. 지도자는 통치하는 대신에 위기와 스펙터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아주 위험해. 자기 말 들어. 내 말 들어. 위험해. 내 말 들어. 위험해. 이제 법률은 사회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중립적 규범을 의미하기를 멈추고 대신에 현재 상태에 대한 종속을 뜻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란 스펙타클을 구경할 권리와 오락을 즐길 의무를 택합니다. 즉, 법은 물개박수 노비만을 위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두 개를 말할 것입니다. 영원의 정치학, 대깨문 가수 있죠. 이승환 노래에서 유명한 후렴구, 우리 오랫동안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자 개념. 그렇게 나온 거죠. 저거로부터 현재 지배의 영원화. 필연의 정치학은 이성법이 통하는 세상을 이야기하죠. 결국 좌파 정권의 통일 철학은 군사 정권에서 거꾸로 모방인데, 미화하면서 모방인데, 통일이 실제의 통일이 아니라 상상의 통일이고 실제로는 권력의 강화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사람의 무의식은 언어 속에 포함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딱 자기 생각하고 사물하고 동일시했는데, 근데 어른이 되면서 그 말의 이면 상징을 알더라. 그 다음에 상상적인 상징적인 거, 현실 세계 그거에 파악되지 않는 나머지 영역이 실제 세계가 있다. 무의식은 그렇게 세 가지로 분열되어 있다 하는 게 자크 락강의 심리학이겠죠. 근데 통일의 상상 세계, 무릉도원 같은 세계가 미래에 온다. 이거는 어린애가 그거고, 실제로는 권력 집중이더라. 근데 민주통일 담론도 문장이 남북 교류를 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장 권력 집중이고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또 이 신종교 할아버지들은 주역에 그렇게 나왔어. 주역에 그렇게 나왔어. 주역 자체가 자의적인데, 서구적으로 보면은. 좌우지간. 이때 근대화란 용어가 이때 군사정권 때 어린이였던 사람들은 제일 당혹스러운 게 그겁니다. 아, 그때 근대화란 말 밖에 쓰여지지 않아서 조갑재 씨가 만든 말인 산업화란 말 절대로 한순간도 1초도 쓰여진 적이 없어. 1초도. 그런데 이 조국 근대화란 말에 적개감을 가진 할아버지들이 그때 청춘이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적개감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일베 노무현 빠는 아새끼들 왜 이렇게 많어. 노무현 때 어린이들 진짜 답이 안 나와. 아침에 딱 눈 뜨면은 뉴스 보기가 겁나고. 근데 노무현 빠는 어린이들. 내 경우 조갑지닷컴과 그 할아버지들의 그 적개감, 거기에 당혹스러워하는 거 생각하면서 이해는 하지만 일베 정계 젊은 애들 노무현 좀 그만 좀 빨았으면 좋겠네. 좌우지간. 그 군사 정권은 그 조국 근대화로 통일 달성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말의 상상 세계가 뭡니까? 권력을 자기들한테 주어지면은 영원토록 그 국민을 그렇게 천국 세상 보여주겠다. 6.25 전쟁과 가난은 전 국민에게 회피를 해야 되는 공통분모를 주어졌습니다. 전쟁과 가난이죠. 여기에 정도령 대속자로서 군사정권의 장교와 전경련 인사들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상상세계 빠뜨리고 상징세계, 현실세계, 뭐 지금 현재 지금처럼 정보가 철저하게 오픈이 되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때는 그 정보가 오픈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그 군사정권에 그게 잘 먹혔겠습니까? 근데 실제 세계는 아니더라. 실제 세계는 권력을 줄 수 있었으면서도 권력을 못 쥐인 전라도 귀족들한테는 전부 누구끼리 돈을 다 해먹는 그런 양상이더라. 많은 국민들이 체념하여 열외로 봤어요. 그때 분위기는 권력에 직접 줄 바는 사람들을 예외로 한 별개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꼭 있었어요. 줄 직접적으로 타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토록 심한 적개감이 있었는지. 좌우지간. 이제 대속자 김대중과 김대중 세우기에 나서는 준대속자 먹물연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중용 너 어렵지, 귀족에 맡겨. 화해 어렵지, 귀족에 맡겨. 균형 발전, 이거 니네 뒤늦게 어렵다, 나에게 맡겨야 돼. 어서 권력을 맡겨라. 해서 중도파가 쓰는 거의 모든 개념, 유불선에서 먹물 귀족의 권력을 모으는 단어들, 그렇게 하면서 전부 권력을 이렇게 모으죠. 그리고 모든 정치가 국민이란 말도 싫어해요. 그냥 백성 민자 하나 써가지고 민을 대변하는 귀족에 돈 벌어주는 게 모든 정치의 목적이 된 거야. 그리고 국시는 반공, 여기서 파시즘적 인종 배제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불특정 제3자, 완전히 한 세대가 다음에 전혀 상관없는 제3자, 오히려 이 김대중 편을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낙인을 하는 거지.
왜 이게 그 지금 불특정 제3자의 한 세대 건너서 보복하는 거, 이건 서구에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개새끼인데 이거 춘추에서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인은 된다고. 그러면서도 중국인 논리로 하면서 서양적인 그냥 거짓말. 민주화도 결국은 영원의 정치학으로 민주화에 줄선 귀족이 딱 그 권력을 영원히 하겠다. 해찬들 20년 집권론 해서 그 민주파리에 줄선 물개박수 노비들의 거기서 권력을 딱 멈추게 하자. 여기서 민주한국당은 그 옛날에 거기 이거에 종속됐지만 이걸 노골적으로 깨려고 해서 그 김대중과 김영삼 연합이 사회를 바꿨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을 깨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문재앙이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이 시스템을 깨려고 해야지 뭔가 바뀌겠죠. 호국정신 이어받아. 선진자국 창조하자. 대속자. 국군장교와 대속자 전경련의 지배 영원화. 남북경제협력으로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지금 현재 그 국군과 그 전경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민주파리의 그 초강력 그 황금 빨대가 지금 갑이잖아요. 이런 대속자 민주파리의 주인 되는 권력의 영원화. 반공국가 때 영원의 정착에는 방대하게 이행됐던 공산군 지배하에서 6.25 때 민간인 학살 논했으면,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야 그 공산당에 의한 참혹한 학살 이거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 응, 우리 말 잘 들어. 이제 또 남로당하고 연관된 그 권력 핵심층 가진 쪽에서는 응, 이제 다시 또 그 반공 세력에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될까? 응, 우리 말 잘 들어. 똑같이 영원의 정착이죠. 영원의 정착에서 한쪽이 영원의 정착하고 있는데 중도를 서잖아요. 되는 게 없어. 또리 장군과 또리 장군의 김일성이 6.26년에 전두환 이거하고 데칼코만이죠. 게다가 6.25 전쟁과 그 광주민중항쟁도 그 데칼코만이 관계고. 요즘 그 선전 영화, 이 영화는 볼 생각도, 그 미래에도 볼 생각도 없지만 선전 클래스는 영원한 것 같습니다. 문재앙은 어떻게 정우성 역으로 뿐만 아니라 뭐 말도 안 되죠. 여하튼 이런 그 영화의 모든 게 좌파 정권의 영원화. 지네들은 그렇게 관변 어용이다고 하면서 족벌, 그 관변 대신 족벌로 시스템을 바꾸니까 똑같은 효과 내면서 결국은 그 대선이 민주파리들이 민주파리 거기에 줄선 양반 귀족들의 권력의 영원화. 그 해찬들은 빙산의 일각이죠. 이제까지 여기에 줄 섰던 양반들 돈 잘 벌었지 않냐. 여기들 돈 벌어주는 시스템 아니냐. 이거 영원화 하자. 게다가 기존의 헌법까지도 이제 그 천도 개념이 성공이 되면은 기존의 헌법이 힘을 못 쓴다. 뭘 해도, 그러니까 헌법, 국회 위에 헌법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 아래 헌법이 있다. 헌법은 국회가 따먹는 껌이다. 자, 이런 국회가 헌법을 무찌르고 헌법 위에 있는 그 세상을, 영원한 세상, 특정 귀족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가짜 이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세종시 보나마나 땅 투기판 벌어집니다. 이 상황으로 하면은. 그러고 기획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는 데마다 가는 거,
어마무시한 기획부동산 나오겠죠. 게다가 그 갖가지 그 비정상적 개발 도면 놔돌고, 그리고 이미 선점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갖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정상적 매매 차익을 보려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에서 그렇게 각종 세금 폭탄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또 봐줄 거야. 지네 편 줄 섰다고. 훨씬 더 도덕적으로 패륜 그 자체의 그 시장경제 그런 질서를 하면서도 자기 편이니까 봐줄 겁니다. 근데 이거 하면은 그냥 그 시스템 자체가 법이 붕괴되는, 법의 붕괴 기본권을, 법의 붕괴 국민 기본권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마지막 불꽃놀이 구판, 이거 끝나면은 되는 게 없겠죠. 이제까지 해온 거대로, 특히 그 70대 운동권 할아버지들, 그분들의 그 상상세계, 그건 없다니까. 그 미래 절대로 안 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은 사회과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옛날 세계가 무한 반복된다.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 바뀌는 걸 안 보려고 하면서 눈 감고 안 봐 하는 거지. 기획부동산은 부동산 업자의 토지를 파는 기획 사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그 민주파리 거기에 연결된 거기에 연결된 충청도 좌파 귀족들의 토지를 파는 야바이가 되겠죠. 이제 기획부동산은 그 다단계로 갖가지 그렇게 테크닉 구사하는데, 이들은 참 얼마나 좋습니까? 박원순이 싼 똥, 배설물, 시민단체라 불리는 족발단체를 이용해서 갖가지 민주적 정당성 외형을 구상하면서 그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 흉내를 낼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뭐 물론 법은 이들에게만 또 벌려지어질 것이고, 해찬들 토지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조선왕조 시스템으로 뭐 충청도만 그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 귀족들은 요번에 한번 충청도 몰아주면은 이제 다른 귀족에게서도 또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양반 귀족들끼리 개타기, 국민 기본권 팔아서 그 지네 이익 챙기기, 기본권 법집 팔아서 기본 이익 챙기기, 이렇게 딱 나가는 거죠. 해찬들 토지는 빙산의 일각이고, 해찬들은 노무현 재개발에서 그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누구들 돈 벌어주는 계획이다. 근데 한 명 아무개 씨만 그 문제가 됐잖아요. 천도는 종북 귀족들의 돈 벌어주는 기획이면서 기존의 헌법은 따를 가치가 없다는 기획으로 나타납니다. 그 투표 행위가, 그러니까 그 대선 그게 기존 헌법 사망 선고, 그리고 결코 충청도에 들어갈 이익을 뺏는 그런 선이 아니라 나머지 전 국민의 기본권을 뺏는 것, 천도란 이름으로 뺏는 것에 반대죠. 뭐 행정수도 이전 이거 낯간지런 거짓말입니다. 이미 그 말에 컨텍스트가 있어. 그러니까 자주 쓰는 게 있죠. 이수근이 164cm 있는데 150 박정현 옆에 있으면 크고 180 강호동 옆에 있으면 작다. 이미 컨텍스트 해석 맥락으로 그 고려 연방제 거기에 연결된 민중신학에 연결된 천도교라는 그 컨텍스트가 있어요. 천도교 안에 정감록으로 풀어야지. 지네들끼리는 정감록을 풀면서 일반 국민들 속여먹을 대상들한테는 제대로 말을 안 해. 이거 사기도 악성 사기. 그리고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은 세종시 토지를 광화문 토지하고 동일한 가치도로 올린다면서. 근데 못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정주 심리, 어디에 뿌리 박으면 계속 살려는 심리. 근데 그렇게 미래 가치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래 가치는 솔직히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된다 하면서 기획부동산 하는 거가 똑같은 식으로, 아니면 떴다방 하는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되겠죠. 노무현 재개발 때 하우스4가 그랬고, 지금 광풍의 30대 대개분의 미래도 그렇고, 지금 충청도민의 미래도 뻔합니다. 방대한 피해자 나올 거예요. 물론 제일 꼭대기 위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립니다. 나머지 아랫선 재산의 개피해 봅니다. 제일 꼭대기 위 안정적인 고수익 누립니다. 아래 아주 깊이 박습니다. 제일 꼭대기 위 안정적인 고수익 누릴 겁니다. 아래 아주 피박습니다. 대기업 관급공사에는 낙찰이 된 쪽의 재미를 보겠지만, 동시에 이런데 세금을 몰았으니까 내수경쟁 어떻겠습니까? 최악이겠죠. 아주 최악이겠죠. 지금 사람 몸 지식으로 훈역 기재하고 권력하고 연결된다. 권력과 지식이 연결된다. 이건 지금 현재 아주 상식인데, 50대 이하에서는 그 정도로 그렇게 최근 30년간 대학가가 완전히 지식이 박혔죠. 근데 지금 권력을 놓지 않는 할아버지들은 못 알아들으면서 참 답답합니다. 여튼 지금 현재 천도 계획은 개발 도둑을 넘어서서 개발 강도라고 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무질서한 야바위 체제, 이미 노무현 재개발이나 지금 부동산 광풍에서 봤던 거를 모두 다 끌어가지고 기존 헌법 질서를 사망을 유발하면서 충청도 좌파 귀족들한테 돈 벌어준 시스템. 제일 위는 안정적인 시스템이지만 제일 밑바닥은 그냥 재산상의 개피해보는 거. 이를 민주화와 통일이 하나다 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켜 종북 편들어준, 근데 전문적으로 기여한 독일인들을 끼고 뭐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혹은 안 되면 미국 리버럴 끼고 이야기하겠죠. 미국에도 독일 사람들 이민 안 갔겠습니까? 근데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러시아 푸틴에게도 권력 교체의 원리가 없었지만, 원래의 조선시대 전라도 귀족에게도 권력 교체의 원리가 없습니다. 조국 씨도 경남이고, 박원석 씨도 경남인데, 예. 조선시대 전라도 귀족이 떠도 몇 명 영남에서 연합한 경우 있었죠. 본질적으로 전라도 귀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귀족 마피아에 돈 벌어주는데 그 대가로 자유민주 법치와 기본권 및 민주적 기본질서 전체를 깨고 거대한 투전판 구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사실 미통당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해도 다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지하자, 편들자 이런 게 아닙니다. 틀을 깨자. 민주한국당이 국가주의에 종속된 야당이었지만, 국가주의를 붕괴시킨 김대중, 김영삼 세력이 비판 정신이 사회를 바꿨습니다. 우파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 정신입니다. 강제로 집권당에 의제화하면 방법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충청도민이 또 선거에서 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손해 없게 하겠다 하면서 틀을 파괴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지난 30년간 존속해온 시스템을 해체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조갑재 기자처럼 밤낮 군사정권 이야기만 하고, 지금 현재 이야기는 아무것도 솜방망이밖에 안 해. 아니면은 무의미한 비판.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이 사회 시스템, 그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그 양반, 그 좌익 양반 족발 시스템과 거기에 연결된 그 도둑 정치, 도둑 강도 정치, 이것이 사회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민주통일, 그 통일담론, 고대 요소시대가 미래에 온다. 그런 상상세계와 현실의 권력의 그 작동되는 메커니즘. 이거 이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군사정권에서는 그 좌파의 눈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한마디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정보를 차단했잖아요. 지금은 우파의 정보를 차단하고 있어. 정보를 많이 주면서도 진짜 정보를 안 줘. 민주통일 담론이 뭐냐? 아까 맨 처음 들어가서 박정희 때 통일 담론이 권력을 자기 집중하는 하면서 상상세계로 무릉도원 빠뜨렸다. 그럼 지금 김대중 담론과 그 연장편인 그거는 권력 집중이면서 상상세계를 빠뜨렸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60년간 똑같은 거에서 왔다 갔다 한 몸이었다. 똑같은 말장난인데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또 기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다 판을 깨야 돼. 어차피 재정 위기나 뭐 조만간에 오겠죠. 근데 그 이전에 판을 깨고 미래를 지향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